햇빛이 눈부신 5월의 아침. 송영수는 언제나처럼 일찍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25년간 한자리를 지킨 송부동산은 동네에서 정직함의 대명사로 불렸죠. 방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영수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 영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송영수 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50억 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영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차갑게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결백을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의 놀란 눈빛과 수군거림이 그를 따라다녔죠. 송수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아, 나 체포됐어. 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진은 그 자리에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만난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는 남편이 사기꾼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해운대 프라임 빌딩 계약서가 위조됐대. 하지만 난 정말 모르겠어. 그 계약은 분명 합법적이었는데. 영수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닿는 그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과 뉴스에는 송영수 부동산 대표 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수지는 신문을 읽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를 찔렀죠. 저 사람 남편이 사기꾼이래. 평소엔 정직한 척하더니.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25년 전 어린 딸을 잃었을 때와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 고통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법원 건물은 위압적인 크기로 수진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첫 공판날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재판정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수진은 구치소 복장을 한 채 들어오는 남편 영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낯설었죠. 재판부 입정합니다.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검사석의 젊은 여검사가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수지는 그 순간 숨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석에 선 여자 30살 남짓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낯익었죠. 저 목에 있는 상처. 검사 한서영의 목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급하게 꿰맨 흉터가 보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5살 때 실종된 딸 송미영의 목에도 정확히 같은 모양의 상처가 있었죠. 검사 한서영입니다. 피고인 송영수는 해운대 프라임 빌딩 매매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매수인에게 5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수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미영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0살. 서영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결백을 믿었지만 동시에 딸로 의심되는 사람이 남편을 기소하는 검사라니.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재판은 2주 후로 속행하겠습니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재판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수지는 정신없이 일어나 검사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로 나가는 서영을 따라잡은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검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영이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영이의 눈빛, 미영이의 표정.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미영이 아니니?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송 여사님, 저는 한서영 검사입니다. 피고인 가족과 이런 접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에 있는 상처. 내 딸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어. 25년 전에 실종됐는데. 서영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꽉 쥐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사건에 관련된 가족과의 접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영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마치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확신과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죠. 정말 미영이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서영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이힐을 벗어던졌습니다.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미영이 아니니? 이름조차 낯설었지만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영은 천천히 목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던 목의 상처. 양부모님은 그저 흔한 상처라고 말씀하셨죠. 서영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난 한서영이야. 한 검사의 딸, 서울대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듯 중얼거리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장이신 아버지, 대학 교수인 어머니, 그리고 자신. 완벽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항상 느껴왔던 이질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5살 이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양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양 전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미영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이름이었어요. 서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오늘 재판장에서 만난 피고인 송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정말 사기꾼일까? 아니면 서영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검사로서 객관적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그러나 송영수의 눈빛에서 본 절박함과 수진의 눈물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 서영은 노트북을 펴고 송영수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해운대 프라임 빌딩 계약서, 피해자 진술, 송영수의 계좌 내역. 모든 증거는 송영수가 유죄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이 계약서 뭔가 이상해. 핵심 증거인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서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약서의 서명 날짜가 미세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송영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알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난 검사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검사. 하지만 정의란 무엇일까요? 증거에 따라 송영수를 기소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정의일까요? 서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송수진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 딸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어.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외로움이 서영을 덮쳤습니다. 검사로서, 딸로서, 한서영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오래된 목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서랍이었죠. 그 안에는 작은 핑크색 옷들과 인형, 그리고 앨범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물건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내든 수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갓 태어난 미영이의 사진, 첫 돌 사진,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의 사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실종 직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5살 미영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목에 있는 상처. 미영아.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놀이터에서 눈을 뗀 잠깐 사이에 사라진 딸, 경찰의 수색,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절망.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린 수지는 앨범 뒤편에서 미영이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항상 보관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메모 한 장을 첨부했어요. 이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일이에요. 당신이 내 딸이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결백하다면. 봉투에 담긴 자료들을 들고 수지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접수처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어요. 수지는 심호흡을 한 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서영 검사님께 전해주세요.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만약 서영이 정말 미영이라면, 그리고 남편이 정말 결백하다면, 수진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서영은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지 않으려 했지만 송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발신인을 보고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어린 소녀의 사진과 출생증명서, 그리고 짧은 메모였습니다. 서영은 사진 속 소녀의 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을 들어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완벽히 일치했죠.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럴 수가. 서영은 출생증명서의 혈액형,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 일치했어요. 양부모님이 알려주신 생년월일과도 일치했죠.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화 중 신호만 들릴 뿐 연결되지 않았어요.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양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물어볼 생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만약 송영수가 자신의 친부라면. 서영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찾아야 해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검사로 만든 이유였고 정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영은 검찰청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송영수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직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해운대 프라임 빌딩 계약서 위조. 서영은 중얼거리며 증거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위조된 계약서와 원본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둘은 얼핏 보기에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서명 뭔가 이상해. 서영은 확대경을 통해 송영수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본과 위조본의 서명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지만 위조본의 서명에서 미세한 떨림이 발견됐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위조였지만 누가 위조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영은 계약 당사자들의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도인 송영수, 매수인 정한우, 그리고 중개회사 CFO 박정우, 서영의 눈이 빛났어요. 박정우의 이름이 계약서 구석에 작게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우, 이 사람은 누구지? 서영은 컴퓨터를 켜고 박정우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부동산 개발회사 블루오션의 CFO였어요. 회사 소개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대형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전문가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서영은 박정우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직후 그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정황이 발견됐어요. 출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영의 직감이 울렸죠. 여기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자금 세탁의 흔적인가?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소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양심과 피부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죠. 만약 송영수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시 자료실로 돌아온 서영은 블루오션 회사의 다른 거래 기록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박정우가 관여한 다른 3건의 거래에서도 비슷한 사기 수법이 사용되었고 그때마다 해외 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야. 서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송영수는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의 정직한 평판을 이용해 박정우가 사기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며 서영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갔습니다. 내가 진실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박정우를 마주쳤습니다. 검찰청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박정우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걱정 마, 송영수는 이미 끝났어.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박정우가 이 모든 사기의 배후였습니다. 서영은 다음 공판을 위한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날, 방청석은 언론인들과 관계자들로 빼곡했습니다. 송수진은 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과 서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재판부 입정합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검사석에는 서영이, 변호인석에는 국선 변호인이 각각 자리했어요. 서영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제2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네, 판사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온다면 영수는 정말 감옥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판사님, 검찰은 원래 피고인 송영수가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던 계약서에 대해 재검토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계약서의 위조는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고 수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또한 검찰은 해당 부동산 거래의 중개자였던 박정우 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계약 직후 박정우의 해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부동산 이중 계약서에 박정우의 서명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가 관여한 다른 3건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 송영수의 혐의를 취하하고 대신 블루오션 CFO 박정우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고 수지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박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인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서영은 박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 당신은 어제 저녁 모 레스토랑에서 송영수는 이미 끝났다는 발언을 했죠. 검찰은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건 조작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영은 태연하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걱정 마, 송영수는 이미 끝났어.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매우 설득력이 있군요. 검찰의 요청대로 송영수에 대한 혐의를 취하하고 박정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박정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영수는 석방 명령을 받았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희망도 없이 시작했던 재판이 이렇게 반전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수지는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더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찾으셨나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제가 보낸 자료는 보셨나요? 서영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야기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할 것 같네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갔어요. 영수가 다가오자 서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방된 영수와 수진이 법원을 나서는 모습을 언론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부동산 중개인의 이야기는 곧 큰 뉴스가 될 터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영이를 찾은 걸까?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수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긴장한 마음에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더 어려 보였습니다. 서영은 수진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이 자리에 앉자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무죄를 증명해서 다행입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미영이의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딸 미영이의 사진들이에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갓난아기의 사진이 나왔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였습니다. 태어났을 때 2.9kg였어요. 건강한 아기였죠. 서영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첫걸음마, 첫말. 아기가 자라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5살 미영이의 사진, 목에 보이는 상처. 25년 전 놀이터에서 눈을 뗀 사이에 미영이가 사라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전국의 수배를 내리고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서영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상처가 사진 속 소녀의 것과 같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5살 때 한판사님 부부에게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양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말씀하기 꺼려 하셨지만 결국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서류는 입양 증명서였습니다. 25년 전 5살 여아를 입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입양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제 입양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미아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양을 진행했다고. 수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처럼 그녀를 강타했어요. 그럼 정말 당신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머니와 제가 모녀 관계라는 걸 확인해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5년간의 세월, 그 긴 기다림과 상실의 시간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는 듯했어요. 수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죠. 미영아. 서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수진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아버지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가족의 눈물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의 상처와 그리움이 이 작은 카페에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널 만나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천천히 가자.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5년의 삶, 서로 놓친 시간들에 대해 말했어요. 가족의 역사가 조금씩 복원되어 갔습니다. 법원은 영수의 구속을 취소하고 박정호에 대한 정식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동산 중개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어요. 영수는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거예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그에게 미영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한꺼번에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 만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에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였어요.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서영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듯 했습니다. 어서 와요. 수진이 서영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당신은 한서영 검사. 서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앉아봐요.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실종된 미영이의 이야기, 재판 과정에서 서영을 보고 느낀 직감,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영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미영이라고?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한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그 침묵 속에 녹아들었죠. 아버지. 서영의 작은 목소리에 영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은 25년 만에 첫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미영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서영은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맛있어요.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네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이었을까요? 영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어요. 검사가 되었구나, 대단하다. 서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양부모님과의 생활, 법대 시절, 검사가 된 과정. 영수와 수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놓쳐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듯 했습니다. 검사로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드려요. 아버지의 완전한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미 충분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을 하룻밤에 다 나눌 수는 없었어요. 서영은 잠시 화장실에 가면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간이었죠. 저기 제 방이 있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집 안쪽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분홍색 벽지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의 방 그대로였어요. 25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영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인형들, 책들, 작은 책상.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서영의 손이 베개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토끼 인형이 있었어요. 토리. 서영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나니? 내가 늘 안고 자던 토리야. 서영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인형을 안고 잠들던 따뜻한 밤, 엄마의 자장가. 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찾았으니 천천히 기억해 볼게요. 수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딸, 아내와 함께 25년 만에 첫 가족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검사로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겠다며 아버지의 결백을 완전히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이 가족은 진실을 되찾고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세 식구는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지난 25년을 덮었던 슬픔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함께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